안녕하세요. 이렇다 8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프로입니다. 네. 쳤다. 네. 해동인간 찬이쌤입니다. 해동인간.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동인간은 뭐예요? 제가 이게 너무 누가 나한테 붙여준 닉네임인데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 2년 후배인데 네. 저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누구 딴 사람하고 술 먹다가 네. 저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냉동됐다가 네. 30년 만에 해동된 사람 같다.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세파에 시달려서 기운이 삭는데 예. 그렇죠. 저 사람은 기운이 죽지가 않았다. 아. 30년 전에 그 열정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갖고 네네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해동 그럼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해동인간. 해동인간 너무 재밌다. 해동인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냉동 인간에서 네. 해동인간에 해동됐다. 막 해동됐다. 해동인간.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뜻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제가 그건 아니야 그죠. 제가 좀 그런 해석해 의미죠. 보자면 네. 그 30년 전에 네. 그 대학교 다닐 때 음. 한참 그렇죠.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열정을 가지고 학생운동도 열심히 참여하셨다가 네. 30년 동안 딴세계 갔다 네, 오셨는데 맞아요. 네. 지금 다시 그러니까. 예, 사회운동에 어. 열심히 참여하고 그 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아마 후배님들이 그렇게 음. 붙여준 거 네, 아닌가 그런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예. 예. 그동안에는 그 시절에 운동했던 분들은 음. 지금 뭐 정치권에 가 계시거나 뭐 이런데 좀 상처받은 경우도 많을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차인 선생님은 지금 무슨 20대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근데 다니시더라고요. 몸은 60대예요. 그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마음이 늙지 않는 게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에게 그런 있어서는 말도 예, 마음이 늙지 않는 게 형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의 명문구요. 마음이 늙지 않는 것은 형벌이다. 네. 적어. 근데 여하튼 뭐 평창도 그렇고 지금 성추행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큰 이슈들에 가려가지고 최근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네. 개헌 의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2월 13일 날 개헌 특위가 생겼죠. 네네,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라고 맞습니다. 생겼고 네. 지금 이제 시민토론회를 거쳐가지고 3월 13일. 예, 13일 정도의 개헌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런 그렇게 얘기가 있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3월 20날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 선거제도나 뭐 직접 민주주의나 뭐 정부 형태나 뭐 대통령 단임이냐 중임이냐 기본권, 예, 뭐, 생명권, 예, 뭐 여러 그리고 가지 뭐 주제들이 검찰 나오죠. 개혁이나 주제별로 음. 댓글을 좀 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 의견들을 받고 있으니까 음. 예,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올라와서 기본소득 하나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는 선거제도 네. 전 별로 관심 못 가졌어요. 예. 북핵 문제 있죠. 네, 지혜 네, 문제 네. 있죠. 네.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네. 예예. 아 그러시구나. 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유프로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지난 81회에서요. 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네. 이번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권리와 사회보험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특수 형태 근로고 종사자라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저번에 우리 이제 이렇다 진행하면서도 들은 말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직업을 한번 몇 개 나열해 볼게요. 네네. 네,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기사, 네. 종로우체국 택배기사, 네. 바베큐 치킨 배달원, 특정 업체가 나오네요. 네. 88 컨트리 클럽 골프장 캐디, 환화생명 보험 설계사, 구몬 학습지 교사, 이마트 판촉원, 아산병원 간병인, 네. 네미콘 기사, 1588 대리운전기사. 1588. 이런 사람들이 네. 노동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일까요? 딱 들으면 노동자일 것 같은데 유프로님이 특별히 물어보시는 걸 보면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을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예. 말 어렵습니다. 예, 네. 어렵네요. 줄여서 특고 노동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 비춰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자인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과거에는 노동자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고용관계에 묶여있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대신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 노동자가 아니고 음. 개인 사업자라는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법적으로. 거죠. 예, 자영업자인 거죠. 어, 이처럼 하는 일을 형태로 봐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인 사람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네. 혹은 특수 고용 노동자, 줄여서 특고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죠.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 비즈니스. 예. 네, 비즈니스 퍼슨.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의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네. 사업자,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부르조아라 그러잖아요. 아유, 어려운 말이다가 또. 꽃띠 부르조아라 그러잖아요. 네. 네, 일단 작지만 네. 자산가 계급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 처지는 법적인 신분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게 대부분 열악하고 일자리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과거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 계약서나 도급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월급 대신에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노동 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사회보험, 4대 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자본가가 되었는데 네. 법적으로는 소자본가가 되었는데 사회경제적인 처지는 대부분의 일반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분들도 노동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찬희 쌤, 이제 이런 특수 고용직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특수고용직 수가 얼마나 되나 하면요. 네. 2015년 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어요. 예, 정부도 없고.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좀 이제 어려우니까 오. 추산해 볼 때 한 228만 명 정도에 오. 달한다고 추산되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네.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고 또 직접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규직 근로자하고의 고용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 개인 사업자하고의 이제 계약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사대보험도 안 들어도 되니까 네. 기업 쪽 부담이 이제 많이 줄죠. 또 복리후생 같은 거 안 해줘도 되고 네. 노동자 보호에 대한 어떤 비용이 싹 빠지게 되니까 기업들이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만약에 좀 단체 행동을 한다 네, 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 네, 그렇죠. 어차피 사업자 계약이었는데 예. 그 계약서 내에 그런 행동을 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원래 계약서에 있을 거예요. 와. 계약 해지만 딱 통과하면 끝나는 거죠. 거의 따라서 그냥 갑을 관계네요. 그러니까요. 네. 고용주로서의 리스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한 방향으로서 추구되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디지털 기술. 네, 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첫 번째와 같은 이 유연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좀 더 확대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렇다 해서도 많이 다뤘죠. 플랫폼 노동이라고도 하고 네. 긱 노동이라고도 하고 수요가 있으면 한다고 해서 온 디맨드 노동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의미에서 노동자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자기 발로 서 있는 사업자도 아닌 네, 네. 그런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변종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보기보다 그냥 변종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네, 봐야 학습지 되는. 노동자가 뭐 자본이 있어봤자 뭐 있어요. 연필도 자본인가 무슨 뭐 그러니까요. 무슨 자기 뭐 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네. 뭐 그 노동에만 쓰이는 차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본가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기술 발달 때문에 기업이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말씀이신데.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유프로님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 4대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 해법도 단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그 법들을 적용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당한 이게 너무 말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상권 보장해주고 근로기준법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건데 뭐 사회보험도 확대하고요. 네.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만 원을 BH로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순수 개인 사업자인가, 네. 어디까지가 특고 노동자인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왠가하면 특고 노동자도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특고 노동자로 규정이 되더라도 근로 형태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법제로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택배 기사분들 그리고 캐디, 보험 설계사 이런 등등이 네. 다 자기 사업장이 없면서 고유한 사업장에서 독특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이걸 관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더 살펴보죠. 이 특고 노동자로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고 실제 개인 사업자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기업 측이 노동자가 아닌데 네. 왜 노동자 취급하느냐라고 네네.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뭐 결국 그 반발 때문에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예를 들면 이런 걸 느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보험 설계사가 있다. 네네. 보험 설계사 대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죠. 네. 근데 가끔 신문에 보험왕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보험 설계사하고 또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사람은 굉장히 자본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입니다. 보험왕 정도 되면. 네네. 그런 것들이 일괄해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본가하고 노동력 판매하는 노동자가 딱 사실 구분되도록 이렇게 원래 기본 토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는 사실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위치에서 고용계약을 맺지만 사실은 자본가가 지배적 지위에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지위가 열악해지는 즉 을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현대자본주의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강제하고 네네. 노동자한테 노동상권을 보장해서 자신의 열악한 지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복지제도의 양대축의 하나인 사회보험제도도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과 노동자 관계, 다시 말해서 한 기업에 장기간 종속되어 있는 고용 관계에 입각해서 노동법제, 근로기준법과 노동사건, 노동보조법도 생긴 거고요. 네네. 사회보험법도 그런 것에 기초해서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노동자가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닌 수많은 직업 중에서 그 직종의 취업자를 사실상의 노동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떤 직종이 얼마나 노동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네네. 하는 노동자성이 그 판단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노동자성. 예. 그럼 그 예. 판단 기준이 있겠네요. 네. 예,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특고 노동자다라고 판단할 때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사용 종속성, 처음부터 어렵다. 두 번째 경제 종속성 이 두 기준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조직 종속성을 더해서 세 가지 이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저 이거 용어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종속이란 말은 분명한데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 정의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2조에 있는데 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참 근로자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 유연화가 되면서 다양한 노동 형태가 생겨나다 보니까 네. 이 노동자성 법적으로는 보통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판단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자성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프로가 종속성 세 가지를 얘기했죠. 네. 먼저 사용 종속성이다. 이게 제일 어렵네요 말이. 사용 종속성.
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네.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느냐, 요거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용자는 누구예요? 회사를 말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특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보통 위탁 계약을 맺거나 네, 토급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상대방, 네, 네. 그 상대방이 되는 회사를 사용자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전에 우리가 유프라고 한번 할 때 그 파리바게트 한 적 있죠. 저도 간접- 파리바게트 네. 생각났어요. 예, 간접 고용. 네, 얘기할 파리바게트 때죠. 노동자가 누구의 지휘를 받았느냐, 음. 누구가 거기에 근무 장소와 시간을 사실상 지정하고 있냐, 이거 할 때 굉장히 본사하고의 관련성을 우리가 얘기하게 됐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종속성인데, 네, 네. 경제 종속성은 뭐냐?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면서 고 사용자에게 전속, 우리 전속 알죠? 네, 네. 예를 들어 KBS 전속, SBS 전속 할 때 네. 전속돼 있으면 종속이다. 또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딱 대체하기 어려우면 종속돼 있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재정적 위험이 생겼을 때 부담하지 않으면 네. 종속돼 있는 거다. 또 보수가 유일한 수입 원천이면 종속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 종속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종속성은 제일 쉬운 건데, 자신의 노동이, 네. 특고 노동자의 노동이 기업 조직 내로 통합되어 있느냐, 네, 안 네. 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조직 종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런 세 가지 기준에서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이런 노동자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네네. 법적 기준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근로자다, 노동자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임금을 안 받아요. 수당을 받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임금을 안 받고 수당을 받을지라도 네. 아까 말했던 기준을 충족시키면 노동자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 실제 한국의 현실에서 이 노동자성 혹은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특정 직업군이 노동자인가 아닌가 하는 수많은 논란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신문에서 서로 봤죠. 예, 네.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유브로님이 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재능 아유, 교육. 그럼요. 네. 예. 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정말 결성했어요. 오래 싸웠죠. 예. 네. 그런데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고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닌데 왜 노조 활동을 한단 말이냐 네. 하고 교사들을 해고했는데 이거 해고가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위탁 계약을 해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계약 해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딱 했거든요. 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교사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자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다시 내렸단 말이죠. 아직 대법원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특수고용직을 두고 네. 근로자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네네. 상당히 쟁점을 안고 있고 이 결정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2심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저는 제 주변에 이 학습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을 좀 아는데 그렇게 지휘 감독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참 되게 정치적 판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대법 판결이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향후 어떤 대우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지기도 할 것 학습지 같고. 노동자한테는 직결되는 어떤 네네네. 결과가 되겠죠. 예. 유프로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심 법원은 경제적 종속을 들어서 노동자라고 했고 근데 2심 법원은 사용 종속의 측면에서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네, 거라고 바로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제가 다른 사례 하나 더 들면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에 택배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 택배 연대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여서 필증을 내줬어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자영업자 신분인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네. 함께 신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택배 기사는 노동자인데 왜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둘 다 거죠? 기사인데. 네. 노동부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택배 기사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사측이 작성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택배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자성이 강하다고 본 거고요. 종속성이 강하니까. 네네네. 또 뭐 특정 사유자에 전속돼서 또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네네. 뭐 CJ 택배다 그럼 CJ 택배를 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조 설립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 사용 종속성도 있고 경제 종속성도 있다 네, 이런 바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볼 때 대리운전 기사는 네. 택배 기사와 같은 전속성이 없잖아요. 아. 예, 전속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방송국 얘기도 했지만 네. 노동자가 한 업체에 전속돼서 그 업체 일만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근데 대리기사는 보통 여러 회사 일을 하죠. 네. 1588 일도 하고 1577 일도 하고 음. 1600 일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그래서 한 회사에 전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노조 인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는 그렇군요. 않았어요. 네네. 네. 아 왜 그런지는요. 네네. 그 보통 대리운전 기사들은 스마트폰 앱을 켜놓고 그렇죠. 이제 대리기사가 필요한 사람의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쫙 클릭해서 올라오죠. 이렇게 연결을 네네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올라온 것인지 좀 관련이 없기는 관련 한것 없죠. 같고. 그럼 상관없죠. 뭐 좋은 거 잡아갖고 빨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전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배달 대행 앱이나 디지털 플랫폼 우리 여러 사용자들과 접촉하는 이 호출 노동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들은 되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되게 심각한 거 그렇게 아닌가요?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노조를 이제 논리내는 거죠. 노조를 인정해 줬는데 네. 누구랑 협상할 것인가? 이걸 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인데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사람을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 기준을 노동자성이라고 한다. 네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판단과 관련해서 법원도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네. 예.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택배 기사는 노동자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사업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네, 예, 사업가로 치준다는 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참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이 노동자가 된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예,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분노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 안개 속 같고 노동자 되는 네. 것조차 이렇게 어려우니. 아, 그러니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